자, 24번 물건으로부터 진행하는데, 자, 일단 진행하기 전에, 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자, 며칠 남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그 민법이란 과목도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해 과목으로 접근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마무리 이론 특강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읽는데 하루도 채 안 걸릴 거예요. 빠르면 한 반나절 정도. 그 부분을 음영 처리된 키포인트 단어 찾는 연습을 하도록 자료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객관식도 이제는 다 어려웁니다. 특징적인 뭐요? 단어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뭐요? 눈에 발라서 시험 장소에서 뭐요? 눈으로 찾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숫자의 문제가 그렇게 걸러질 거예요. 자, 진행합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건물의 개수 체크할게요. 건물의 개수.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연과학이 아닌 법학이죠. 모든 어떤 판단의 기준은 뭐야? 최종적인 서술어가 요거다, 그죠? 거래 가념에 따라서. 다른 말로 사회 통념이죠. 그래서 건물이 몇 개냐, 그죠? 최종적으로는 거래 가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근데 그 판단의 자료가 건물의 물리적 구조 등 뭐요? 객관적 사정과 플러스 뭐요? 건축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토대로 거래 가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바로. 자, 2번 지문은 가장 많이 봤던 지문이다. 그죠?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의 상용에 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백조양,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임의복귀죠. 따라서 특약으로 처분을 달리할 수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가실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 5번, 원칙적으로 주종물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따라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원칙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정답 1번. 자, 2번으로 갑니다. 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건 파트는 두 문제인데 주종물에 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옳은 것은 1번. 벌써 두 번째다. 그죠? 주물 자체형과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면 종물이 아니다 되죠. 주물 자체형과 직접 관계 있는 물건만이 종물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2번 주의 표시하시고, 이미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죠. 그죠? 원칙적으로 주종물에 관한 이론은 권리 상환에도 유추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이자 채권도 같이 양도가 된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 채권 찾을게요. 이미 뭐요? 변제가 도래한 이자 채권은 별도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죠. 그죠? 즉, 이 원본 채권에서 뭐요?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때 매월 이자로 뭐요? 2부씩 받게 됐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장래에 생길 이자 채권은 당연히 채권 양수인에게 같이 넘어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미 발생한 이자 채권은 뭐요? 당연히 갑이 이미 취득을 했다. 그죠? 이때는 별도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이미 원본 채권 독립한 채권이므로 수반되지 않는다. 그죠? 이 지문 책은 우리 시험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3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즉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도 유추 적용됩니다. 그때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로 경락인에게 이전되면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한 종된 권리인 임차권, 지상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법 없어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점유까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물만의 점유로 당연히 그 효과가 종물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두 가지죠. 우리가 기억할 게 질권과
시효취득이죠. 그죠? 자, 질권을 설명합니다. 전당포다. 그죠? 전당포업자에게 시계만 맡겼습니다. 시계만 인도하고 시계줄은 인도한 바 없다. 그러면 질권의 효력은 어디에만요? 시계만 질권력이 발생한다. 그죠? 시효취득도 똑같습니다.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는 건물을 일정 기간 계속해서 소유의사로 점유 사용하여야 한다. 근데 주물만 점유 사용했다. 종물은 점유한 바도 없다. 그죠? 그때는 주물을 시효취득하더라도 종물에는 시효취득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그 다음 5번 처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그죠? 즉 물권적 처분이 됐든 채권적 처분이 됐든 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이 됐든 처분의 종류는 불문하다. 즉 한마디로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죠. 그래서 정답 5번이다. 그죠? 옳은 것은 26번으로 갑니다. 가실수취권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면은 자, 기억면 묶을게요. 자, 우리가 물권법에서 323조 유치권자도 유치물로부터 가실을 수취하여 자신의 변제에 먼저 충당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규정은 질권자에게도 준용되죠. 그죠? 그래서 질권자, 유치권자도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가실수취권이 있다. 그 다음 티거 201조다. 그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가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그죠? 201조이랍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가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할 필요 없다. 그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토지를 전세로 빌려줬습니다. 그럼 가실은 누가요? 당연히 용익권자인 전세권자가 수취권자죠. 소유자인 설정자는 수취권자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만 수취권이 없습니다. 27번으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집합물 체크하시고 집합물은 원칙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그죠? 다만 집합물도 예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 첫 번째가 공장, 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특별법이 없더라도 판례, 뱀장어 사이죠.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에서 특정할 수 있다는 뭐예요? 정관 변동하는 집합동산인 뱀장어도 뭐예요? 하나의 담보권으로 거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그죠? 네, 삼을 수 있다. 그 다음, 농작물입니다. 2, 3번이 같다. 그죠? 판례에 의하면은 농작물은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농작물은 뭐예요?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언제나 뭐예요? 경작자 소유의 독립부동산이죠.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도 필요 없다. 그죠? 명인방법도 필요 없어요. 자, 농작물은 경작자가 원시 취득을 한다. 그죠? 즉, 농작물은 지금 심겨져 있는 채로서는 부동산이죠. 그죠? 근데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등 법률행위론 부동산 물권 변동 뭐요? 등기 등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렇지만 건물의 신축 등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경작자는 건물의 신축자하고 똑같이 뭐요?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 그죠? 근데 농민이 경작한 농작물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뭐요? 밭에 심겨져 있는 채로 상인에게 매도한다. 그죠? 그때는 상인은 매매라는 법률행위라는 부동산 물건의 취득자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합의 플러스 뭐요? 명인 방법까지 구비를 해야만 그죠? 농민은 명방법도 필요 없다. 그 다음 타인의 토지인 줄 알면서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현행법은 건물과 토지는 뭐예요? 언제나 별개 독립된 물건이다. 그죠? 그래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어요.
다만 남의 땅에다 뭐요?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게서 뭐요? 철거를 주장하면 뭐요? 철거를 해야 된다 그죠? 예, 정답 4번이고 5번 명인 미분리 가치는 수목의 일부지만 명인 방법을 구별 뭐요? 별개 독립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죠? 자, 미분리 가실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동산이라면 틀립니다. 우리 시험에서 동산으로 한번 지문한 적이 있어요. 즉 나무에 달려있는 채니까 뭐예요? 못 움직이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동산은 아니에요. 한번 동산으로 지문화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법률 행위에 관한 지문들이 진행됩니다. 법률 행위 파트에서는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에는 1번 허위 정언의 대가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그죠? 103조에 반해서 대가 다소 불문하고 근데 진실 정언의 대가 약정은 뭐예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 초과치 않는 약정은 유효다 그죠? 예.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은 기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내지는 뭐요? 위험의 부담 문제일 뿐 그 행위 자체는 유효다 그죠? 유효.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만이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그다음. 그래서 다음 중 뭐요? 유효인 것은 또는 뭐요? 무효인 것은 하면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을 찾는 지문이 되든 아니면 뭐요? 처분행위, 의무 부담행위를 찾는 문제죠. 처분행위는 권한자만이 유효하게 할 수 있죠. 따라서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법인 사단 파트에서 그런 지문이 있었다 그죠.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총회 결합 시 처분한 행위는 무효다 그죠. 무효. 그다음 여기 원시적 불능이죠. 행위 당시 그 목적이 확정성이네요. 법률이 당시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요? 장차 확정 가능성도 없다 그죠. 무효다 그죠. 그다음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 무효. 그다음에 103조 2번이다 그죠.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28번 옆에다가 여백에다가요. 이런 표현이 있으면 무슨 문제를 찾는지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다음 중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를 묻는 거예요? 원시적 전부 불능을 찾는 거죠. 예. 그럼 어떤 단어 찾으면 돼요?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 뭐요? 이미 소실된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거죠. 예, 이런 표현이다 그죠?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용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그죠? 이런 표현이다 그죠? 예.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03조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감남의 을료와 부척 관계를 맺고 거기다 체크하시고 첩을 두기로 한 계약은 무조건 무효다 그죠? 무효.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을에게 정려하여 정려는 무효죠. 무효입니다. 무효지만 이미 을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 주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읽으면서 결론을 내놓고 읽어야 됩니다. 103조 위반으로 정려인데 그럼 이행전을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미 이행해 버렸다 그죠? 그때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죠? 네, 불법은 인급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도 반환 청구 못합니다.
현재 을이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갑을과의 정력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맞죠? 그 다음 2번 갑은 을명의의 이전 등기를 뭐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이행 전이면은 이행할 필요 없죠. 이미 이행이 된 상태죠. 그래서 어떤 이유도 뭐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뒤어 갑은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일단 갑을 간의 정려는 무효지만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어단도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럼 반사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되버려요? 을이 소유자가 됐다. 그죠? 그럼 따질 필요 없죠. 병은 무조건 뭐예요? 성계치다. 무조건 소유권자다. 그죠? 그래서 만약 을이 벽에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없다. 자, 30번으로 갑니다. 폭냉입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각종 셈의 최근에 가장 단골 지문 중에 하나다. 그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로 뭐요? 추인하지는 못한다. 그죠? 그 자체로. 그렇지만 공정한 매매격으로 전환은 할 수 있다. 그죠? 공정한 매매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 다음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대가관계, 현저한 불교정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뭐예요? 유상행위여야만 한다. 그죠? 따라서 유상행위라면 단독행위도 불공정하게 성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대가관계가 있을 수 없는 정려 등 무산행위와 그 다음 뭐예요? 경매. 경매는 국가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락인이 뭐예요? 매도인의 어떤 공박 등에 편성해서 폭리를 취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없죠. 따라서 경매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답은 쉽게 떴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 유효, 무효를 언제를 기준으로요? 행위 당시죠. 그죠?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가 104조 폭력으로 유효, 무효는 뭐예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죠? 따라서 행위 당시에 그 계약이 공정을 했다면 그죠? 그때는 불공정하게 될 수 없죠. 사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동 등으로 해서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게 되었더라도 뭐예요? 행위 당시에 공정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불공정하게 될 수 없다. 즉 유효, 무효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 궁박 등 어느 하나만 구비되면 부족하죠. 그때 궁박의 원인을 불문한다. 그죠? 근데 무경은 뭐예요? 특정 거래의 경험이 없음이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음을 말하고. 자, 5번입니다. 대리인 척하시고 대리인의 행위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없다는 타 원칙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근데 유독 뭐만요? 궁박만 척하시면 돼요. 궁박은요 누구의 기준? 본인.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1번 지문으로 갑니다. 반사의 질서 또는 불공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체크할게요. 여기서 뜰 수 있고 뭐요? 조건 파트에서 불법 조건 파트에 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뭐요? 103조 반사의 질서 행위를 내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만이 아니면 뭐요? 법률의 전체가 뭐야 된다. 그죠? 근데 이럴 겁니다. 부척관계 종료로 뭐요? 정지 조건을 하는 정려계약은 이는 유효다. 그죠? 해외 조건이 뭐이기 때문에 정지 조건은 당연히 유효여야 되겠죠. 이겁니다. 자, 요거 뭐예요? 첩입니다. 정리를 했다. 그죠? 근데 가벌이 헤어지면 뭐예요? 그 정려가 소멸한다는 해제 조건부로 중요했죠. 조건이 되는 사실이 성취되면 그 법률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죠? 따라서 일단은 그 재산을 첩에게
넘겼지만 갑을이 헤어지는 순간 뭐요? 그 정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갑 소유가 돼버리죠. 이 어떤 갑을 간의 계약은 헤어지자는 의미가 아니죠. 계속해서 살자는 의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 무효됩니다. 그런데 갑을 간의 정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려의 조건이 뭐예요? 갑을이 헤어지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했다. 그죠? 그러면 그 정려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헤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질문은 뭐예요? 첩과 헤어지면서 첩의 생계비를 주기 위해서 뭐예요? 일정한 재산을 정려하겠다. 그죠? 첩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양육비를 주겠다는 의미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첩관계 종료를 정지조건 정려계약은 유효, 해조건 무효다. 그죠? 예, 외우시고. 이제는 우리 시험도 뭐예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첩과 헤어지면서 첩에게 생계비를 지급 약정. 또는 뭐예요? 첩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양육비를 지급 약정은 유효이다. 여기까지는 풀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정지 조건으로. 그죠? 예. 그 다음, 103조 위반이죠. 내분이죠. 무조건 무효이다. 그죠? 그 다음, 불공정해가 되기서는 공박당은 모두 구비될 필요 없고 하나만. 그죠? 하나만. 그 다음, 4번.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계약에 하는 부재소 합의는 유효이다. 틀렸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할게요. 부재소 합의도 무효이다.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매매가 폭리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103조 반사의 질서 행위와 달리 불법의 원인이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폭리자에게만. 그죠? 폭리자는 이에게 따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피해자는 뭐예요? 103조와 달리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104조죠. 근데 갑을 간의 매매 당시에 다툼이 있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재소 합의가 있어요. 이를 유효로 해석하는 순간 뭐예요?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104조의 정신에 반한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부재소 합의는 104조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다입니다. 정답 4번. 그러면 이제는 며칠 안 남게 외우면 되죠. 104조에서 뭐예요? 부재소 합의가 되면 뭐예요? 그냥 무효입니다. 5번.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서 뭐예요? 반사회적 성격을 떼면 그 법률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죠? 그래서 친구 사이에 돈을 정력 필요한 약정 자체는 반사회성이 없지만 범죄를 조건. 그죠? 그러면 그 법률의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32번으로 갑니다. 자, 법률의 해석에 관한 설명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결론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그죠? 의사표시 해석. 그때 해석은 누가 합니까? 법원에서 한다. 그죠? 근데 법원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해석의 대상이다. 그죠? 그래서 해석은 법률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보세요. 2번. 당사자 일방이 조작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 계약의 해석은 뭐예요? 엄격하게 해석을 하여야 한다. 그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때 뭐예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다면 법은 뭐예요? 그 문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게 맞다. 그죠? 즉, 계약서가 뭐예요? 당사자들 간에 뭐예요? 원해서 진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인정된다. 그죠? 그때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어떤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법은 뭐예요? 그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을 함이 맞죠. 그죠? 자, 근데 4번 보세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1차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며칠 후에 뭐예요? 2차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뭐예요? 다시 3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상 갑을 간에 뭐요? 계약은 어느 계약서대로 계약한 거예요? 마지막 계약서죠. 그죠? 따라서 하나의 법률 관계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었으나 그 우열 관계가 정해지 않다면 뭐요? 원칙적으로 마지막이요. 최종적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계약의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네, 들었습니다. 근데 5번 질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가장 많이 봤던 오표시 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질문이죠. 쌍방 당사자 모두가 특정의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번의 착각 등으로 계약서상에 뭐요? 엉뚱한 B 토지로 잘못 표시했더라도 당사자의 매매 계약은 뭐요? 자신들이 합의한 대로 A 토지 매매 계약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진행될 겁니다. 의사표시 파트에서도 일반적으로는 한 3문항 정도가 출제될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법률에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근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즉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원한대로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그죠? 그에 대해서는 107조 비진입 표시부터 110조 사기 강박에 걸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근데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민법 총칙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매매 등 재산상의 행위만 적용되고 혼인 등 가족법상의 적용이 없다. 그죠? 재산법상의 행위일지라도 주식인수 청약 등에는 해당 상법 규정에 의해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시험가에서 뭐요? 마지막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라든지 뭐요? 소송 행위 등 공법상의 행위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소송 행위, 그죠? 소치하 행위 등을 차고,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대로 유효입니다. 이 부분이 지문에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갑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진의한 의사표시.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죠? 그때는 뭐요? 민법 총칙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뭐요?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다른 말로 비진입 표시가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비진입 표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의 의미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표의자가 진정으로는 의혹치 않았더라도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죠?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의혹치 않더라도 뭐예요?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그죠? 예. 당연히 정상적인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진의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진정으로 의혹치 않더라도 당시 사항에서 뭐요? 그것이 최소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죠? 정상적인 의사표시죠. 즉,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한 바가 아니라 나머지죠. 그죠? 나머지 올 필요 없죠. 진정으로 원한 바가 아니라 굳이 제가 읊으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뭐요?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의한다. 그죠? 올 필요 없죠.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진의가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죠. 그죠? 좀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근로자라고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제출하겠다. 표시는 사직이죠. 의사 표시 불일치. 알고서 그죠? 근데 사용자도 이를 알았다. 그죠? 그럼 그 사직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맞죠? 자, 그 다음 4번 외울게요. 이 판례가 최근에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비진입 표시 파트에서. 갑이 을로 하여금 간명의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또는 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의 행위. 수업 시간에 이런 판례 봤다고 그죠? 어떤 겁니까? 법률상,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뭐요?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의 의사는 거죠. 즉 자식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자식 이름으로서는 대출길이 막혔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자신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자식의 사업 자금을 빌려줍니다. 은행이 다 알고 있었다 그죠? 상관할 필요 없죠. 즉 이자의 행위는 금융기관가에서는 자신이 최종적인 채무자가 될 의사가 있다 그죠? 절대로 비진입 표시 아니다. 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자 그러면 요 부분 볼 필요 없다 그죠? 갑은 내심으로 법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기속시키다. 즉 뭐요? 자기가 채무자가 될 의사는 있지만 돈은 누가 사용합니까? 자식이 사용한다 그죠? 경제적인 효과는 은행에 기속시키는 것이라면 대출계약서의 갑의 의사표시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 그럼 앞으로 뭐요? 우리 시험에서 이 표현 있으면 비진입 표시 아니다로 그냥 답하시면 돼요. 예, 답하시면. 자, 그 다음.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행위로 진이 아닌, 자, 거기다 적을게요. 대리인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다 그죠? 그때 상대방이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 아니 그죠?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가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고 적을게요. 가실로 알 수 없을 경우. 다른 말로 뭐예요? 표현이 힘들지만 대리권 남용행위는 원칙 유효죠.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다 그죠? 이 표현은 뭐야? 가실로 가실있다는 거잖아요. 가실로 몰랐지 뭐야? 가실로 알 수 없었다. 다른 말로 뭐야? 신경 썼다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대리권 남용 행위는 본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어떤 경우만 본인이 책임집니까? 상대방이 뭐야? 대리인의 질을 뭐야? 알 수 없었다 그죠? 예. 설이 무과실인 경우만 유효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표현 방법이 약간 힘들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그죠? 자, 2번 표현은 안 틀리겠죠. 진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봤던 거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설명할 필요 없는 거고. 4번 지문 그죠? 이 부분 최근에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시험 아직까지 답이 된 법 없어요. 기억을 하시고. 5번은 대리권 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리인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그죠? 즉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해서. 근데 상대방이 뭐야? 이를 알 수 있었다 그죠? 가실로 가실로 알 수 없었다. 그럼 뭐야? 반대로 하면 신경 썼다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대리권 남용행위는 본에게는 무효이다 그죠? 107조를 유추적에서. 그래서 4번, 5번 지문은 익숙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며칠 안 남습니다. 반복하시고. 자, 허위 표시로 갑니다.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케이스입니다. 각각 을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갑 소유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틀린 것은 갑을 간의 허위 표시는 뭐예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다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허위 표시 자체가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행 후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에는 여러 가지 무효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무효를 두 가지로 나눠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라는 무효는 이행 후에는 뭐예요?
불법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에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나머지 모든 모여는 뭐야? 싹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허위 표시 자체는 그 자체가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 행위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 첫 부분이 함정 이제 통과해야 되죠. 그죠? 해석상 요 부분이 첫 번째 이제 답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이 부분 뭐요? 지문에서 여러 번 질문했어요. 그 다음 2번. 의뢰 채권자 병이 여하튼 비진의 표시 이하 뭐요?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이때 의사 표시에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무과실 필요 없죠. 선이면 다 보호됩니다. 그래서 의뢰 채권자 병이 을명의 액수 토지를 가압류했죠. 그죠? 가압류했는데 병이 갑을사의 매매기 허위 표시임을 알았다. 악의자죠. 그죠? 그러면 갑의 가압류는 무효이다. 맞죠? 그죠? 예.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 못한다. 그죠? 그 제3자가 악이라면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을이 사망한 후 갑은 을의 단독 상속인 정. 예, 정입니다. 이 정은 뭐예요? 을의 상속인.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죠. 그죠? 예, 니꼴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에게 당연히 X 토지에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예. 상속인은 니꼴 개념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을의 채권자 병이 을명의 X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에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은 틀렸다. 그죠?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이이기까지 하지만 하면 좋겠다. 그죠? 예, 무과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5번. 을명의 X 토지를 가압류한 병. 즉 제3자는 원칙으로 뭐예요? 선의자로 추정이 되죠. 제3자의 악의는 다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즉 허위 표시는 무효일 거고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 누굽니까? 표의자가 원칙 주장이 되죠. 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옳은 것은 맞죠? 그죠? 지금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예,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그죠? 예. 선이면 좋겠죠. 그죠? 뭐가 제일 필요 없다. 자, 지금까지 허위 표시에 관한 지문까지 봤습니다. 착오로 갑니다. 착오 파트가 지문화될 게 제일 많죠. 그죠? 자, 착오 갑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최근에 다른 시험에 출제됐던 판례사례. 자, 상처를 보세요. 내가 토지를 매수할 때 일일이 뭐요? 토지를 청량해서 평수가 등기부상의 평수, 기재된 평수하고 일치한지를 보고서 매수합니까? 아니죠. 그죠? 등기부상의 평수를 그대로 믿고 매수하죠. 그죠? 근데 등기부상의 평수하고 뭐요? 실제 눈으로 확인된 평수가 뭐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예정인 경우만 청량 등을 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청량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청량을 통해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과 일치치 않는 경우 뭐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 자, 2번이 힘든 표현이요.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여기다 체크할게요. 여기다가 오표시 무효 원칙 적으시면 돼요. 자, 이런 표현이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등장한 바 없어요. 여타 시험은 자주 등장한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 중 어느 토지를 매도 청약했어요? X 토지를 매도하기로 청약했다고 하죠. 근데 을도 어떤 토지를 사기로요? X 토지를. 따라서 갑의 진위는 X 토지 매도다. 그죠? 근데 상대방도 이미 뭐요? 그 진위를 동의했죠. 그죠? 근데 계약서상에는 뭐요? 지번의 착오로 엉뚱하게 잘못 Y 토지로 표시했다라도 갑을 가는 뭐요? 을과 갑의 진위가 일치죠. 그죠? 예, 오표시 무효죄. 요 편입니다. 즉,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그들은 뭐요? 착오 없다. 그죠?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예. 이 표현이요. 갑이 진위 뭐죠?
표시된 Y 토지 매도가 아니라 뭐요? X 토지 매도도 그죠. 근데 상대방도 뭐요? 표시된 Y 토지 매수가 아니라 뭐요? 갑의 진위에 따라서 뭐요? X 토지를 매수키로 합의가 있다 그죠. 양자 간에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2번 지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동기착오죠. 예. 착오의 영주는 가장 중요한 거죠.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왜? 상대방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A적으로 첫 번째 동기가 표시된 경우죠. 표시되면은 표시 착하시면 되죠. 표시되면은 백구조 효과에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있죠. 즉 표시만 되면 족하지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합의까지 필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표시 불문하고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유발 상대방으로부터 뭐요? 제공 유발된 동기 착오를 이미 상대방이 그 동기를 표의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어떤 문구요? 표시될 필요도 없이 그죠. 표시될 필요도 없이 표의자가 백구조에 따라서 표시될 필요 없이 그죠. 백구조에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4번 표의자에게 종료본의 착오가 있더라도 뭐요? 중과실은 취소 못하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뭐요?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는 그때는 뭐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어차피 우리가 중과실이 떴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주장자가 다 책임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거다 그죠. 중과실 여부는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그 다음 3번 외워야 됩니다. 5번 제3자의 기망에서 표의자가 뭐요?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 판례는 뭐요? 착오 취소만 할 수 있답니다. 요게 우리가 애를 외웠다 그죠? 제3자의 기망으로 그 애가 어떤 겁니까? 실언보정 서면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정 서면에 서명 날인했다 그죠? 이게 뭐죠? 줄이면 표시를 잘못했죠. 이게 표시상의 착오라는 겁니다. 제3자의 기망. 이 경우는 판례 뭐예요? 원래 사기와 착오가 경합하면 뭐예요?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나 선택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면 원칙이죠. 그죠? 근데 판례는 이 사안에서는 뭐만요? 착오 취소만 할 수 있다. 그죠? 즉,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완벽하게 지문화되는 게 우리 시험이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36번으로 갑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이 부분 뭐예요? 당분간 무조건 출제가 된다 했죠. 그죠? 수업 시간에. 최근에 변경된 판례. 그죠?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 취소는 별개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성립 여와 상관없이 착오가 있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뜰 수 있고 담보 책임 파트에 뜰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어 단골 주제입니다. 경과실 체크할게요. 경과실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뭐예요? 취소한 표의자는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즉 우리 법은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으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착오 취소할 수 있죠. 또 경과실이 있더라도 뭐예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때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냐. 판례 법에 조문이 없다. 그죠? 그래서 배상 책임 부정,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거 두 번째죠.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뭐예요?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이용했다면 뭐예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차고 파트에서 각종 시험에 가장 많이 떴던 질문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 직업 불이행을 숨어요.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 취소할 수 있다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조합하시고 37번으로 갑니다. 자, 사기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110조 2항입니다. 그와 같아서 뭐예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죠. 따라서 표의자는 뭐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피용자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불과하다고죠. 그래서 표의자는 사용자 본인이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자, 볼게요. 사기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대방이 뭐요? 기망했으나 표의자가 뭐요? 속지 않았다. 그러면 사기가 성립한 법 없죠. 그럼 표의자는 사기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2번 110조 이야기 나오죠.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죠. 알았을 경우 당연히 포함되니까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자,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3번이다 그죠. 대리인 책 것이고 상대방의 대리인 묵국격. 그럼 본인이 상대방이다 그죠.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는 제3자에 있어 뭐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리는 본인 니꼬르다 그죠. 제3자의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표의자는 상대방 본인이 뭐요?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피용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관계에 있는 피용자 책 것이고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책임 그 피용자는 뭐예요? 제3자에 해당한다 그죠? 그때는 표의자가 취소하려면 뭐예요? 사용자인 상대방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 대리인과 피용자를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 다음 5번은 우리 시험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치 않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불법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제3자에게 불법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다. 그죠? 그 계약을 취소치 않고 제3자에게 불법의 책임만 물을 수도 있다. 그죠? 우리 시험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5번 지문이 아니라 뭐예요? 대리인과 피용자에 관한 지문을 반드시 내 것으로 하셔야 돼요. 38번으로 갑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체크할게요. 그 통지를 발한 후 끝났다 그죠? 그럼 이 경우 마지막 줄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의사표시 효력엔 영향이 없다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뭐요?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의사표시 효력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죠. 111조 2항이다. 그죠? 그 다음 니은 지문을 주의하셔야 돼요. 113조예요. 공시송달제도는 표의자에게 가실이 없어야 되죠. 근데 뭐요? 표의자에게 가실이 있단 말이에요. 가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표의자는 공시송달할 수 없다죠. 없다. 즉 가실이 없어야만 공시송달 제도가 인정됩니다. 그 다음 수령 능력에 관한 도달에 관한 개념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치 않았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렸다. 그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도달이란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만 놓이면 족하죠. 그죠?
즉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그죠? 없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